안녕하세요. 블리빗 헤드코치 조시입니다. 오늘은 일단 RP 운동 자각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운동 자각도에 대한 컨셉을 잘 몰라서 운동 자각도 RP보다는 그냥 퍼센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왜 RP가 중요하고 그리고 훈련에 적용을 하면은 더 나은 선수로서 네,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각도는 일단 네, RP라고 해서 Relative Perceived Effort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퍼센트 확률적으로 하면은 더 객관적인 치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70% 원RM이다. 그러면은 뭐 백스쿼트가 300파운드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70% 73, 21, 210파운드 정도로 들어라.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객관적인 퍼센트 훈련이고, 이제 RP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뭐 RP 7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RP 7이라고 했을 때 뭐 이것을 70%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렝스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따라 컨디션이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어제 좀 빡센 매트콘을 해서 아니면 부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RP가 7이어도 중량이 70%면은 RP가 오히려 8이나 아니면 9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딜로딩이다 아니면은 지금 스트렝스 사이클에 조금 근육통이 있다 뭐 그랬을 때는 RP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죠. 70%랑 RP랑 그게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강도고요. 그리고 이 RP 훈련은 기본적으로 조금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RP 훈련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오늘의 훈련을 맥스로 네,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RP는 주관적 강도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RP가 7이면은 그러면은 10, 0에서 10 중에 7, 그러니까 70% 정도의 강도를 줘라.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RP 훈련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스트렝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곳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짐내스틱이랑 단일 구조적 동작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짐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짐내에서는 일단 뭐 체투바라고 봅시다. 제가 만약에 뭐 체투바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뭐 3세트 체투바 횟수를 만약에 RP 8이라고 하면은 일단 언브로큰 체투바 횟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훈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RP 8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오늘 뭐 맥스를 모르더라도 만약에 그냥 계속 순환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좀 많이 힘드네라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짐내스틱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스트렝스 퍼센트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원RM이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퍼센트가 되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짐내스틱은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R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RP가 뭐 얘가 30회라고 합시다. reps 30회라고 하면은 30회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거의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RP 10이라는 거죠. RP 10.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RP 8을 찾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25 reps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RP가 확 올라가는 그 지점 전에 RP 8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훈련은 더 많이 할수록 어, 더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운동 자각도라는 거는 엄청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기준점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개인 프로그램, 개인을 위해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네. 네, 그래서 운동 자각도는 이렇게 짐내스틱에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단일 구조적 카디오에서는 뭐 좀 뭐 어떻게 보면 런이나 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렝스와 비슷하게 뭐 2000m 로우에 뭐 몇 퍼센트 아니면은 뭐 그 페이스에 플러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잡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카디오에서는 뭐 단일 구조적으로 보면은 더블 언더도 있죠. 더블 언더 아니면은 뭐 빡점이 짐네스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 구조적으로 만약에 100개 빡점 풀타임이라고 하면은 단일 구조적 카디오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뭐 버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들, 그러니까 좀 페이스를 어떻게 어 객관적으로 퍼센트로 나눠서 하지 못하는 동작들도 어떻게 보면 RP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unbroken 더블 언더 그 대신 RP 7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더블 언더를 했을 때 RP 7 정도를 도달을 했을 때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RP 훈련이 엄청나게 크로스핏에서 또 적용이 잘 되는 이유가 매트콘 때문입니다. 이제 매트콘 형식에서는 일단 동작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냥 파워클린만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좀 전형적인 이제 어, SGM이라 그럽니다. Strength, Gymnastic, Monostructural. 그래서 Strength, Gymnastic, Cardio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혼합된 매트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5, 12 칼로 10 스러스터 95, 65. 그 다음에 뭐 5 파머스로 3라운드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에서도 이제 RP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15칼로리로라고 봤을 때, 여기서 저는 뭐 일단 라운드로 분리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동작당 RP를 볼 수 있죠. 저는 라운드당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렇게 매트콘으로 혼합된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딱 하나씩 동작들을 봤을 때 RP를 분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묶음으로 해서 1라운드당 RP를 찾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보면은, 여기서 일단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라고 봅시다. 라운드. 그리고 여기는 RP겠죠? RP라고 봤을 때 일단 그 가장 좀 페이스를 잘못 잡았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예입니다. 안 되는 예는 빨간색으로 봅시다. 됐나? 네, 빨간색으로 일단 RP가 뭐 첫 라운드부터 8. 네, 8이라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는 뭐 9 갔다가 이제 10 이렇게 RP가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런 그래프는 만약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만약에 이게, 여기가 time, 그리고 여기가, pace겠죠? pace로 보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빨랐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이렇게. 네, 페이스가 떨어져야죠. 이거는 페이스가 올라갈수록 좋은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 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라운드당 RP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일단, 왜냐면은 RP 10에서 끝난다는 거는 여기서 엄청나게 제한이 크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RP 7에서 시작하고 7, 7.5, 9 이런 식으로 7, 7.5, 9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이해를 도와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RP가 엄청나게 높게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버페이스를 잡는 그 전형적인 게 이제 그렇게 RP가 확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구조고 오히려 제가 이거를 수직으로 그렸는데 만약에 전형적인 얘는 오히려 이런 식이죠. 이런 식 RP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 모두가 RP가 0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전형적인 예보다는 이렇게 좀 직선으로 페이스를 확실하게 잡아서 RP 9에서 9.5 정도에서 끝나면은 대회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저는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것을 RP로 적용을 하면은 정말 매트콘 분석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수로서 제한이 오는 거는 딱 세 가지의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처음으로 오는 제한은 정식적.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계, 아이고, 신경계. 이거는 이제 CNS라고 그러죠. Central, 쓰질 못하네요. CNS,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근지구력. 이거는 muscular fatigue라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카디오죠. 카디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심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매트콘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아까 드렸던 예 있잖아요. 그 예를 봤을 때 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 못해서 3 rounds 4 time 15, 12 cal row 그 다음에 10 thruster 95, 65 그 다음에 5 bomb thrust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제한이 오는가라고 보면은 일단 처음에 정신적인 제한이 가장 크게 오는 선수들은 오버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만약에 대회 형식이다. 그래서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선수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정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출력을 많이 못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인 RP가 이미 9에서 10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아무리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오버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제 최근에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거나 뭐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정신적인 RP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매트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을 많이 낼 수 없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일단 정신적인 RP가 가장 처음에 오는 이유는 일단 매트콘이 시작하기 전부터 RP가 이미 높게 시작을 하면은 출력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정신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네, 정신적, 그 다음이 근지구력. 그러니까 여기 이 매트콘에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칼로리 로우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심박수를 올리긴 하지만 여기서 근지구력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스러스터 95파운드 10개 언브로큰이 힘든 선수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근지구력 그리고 근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라운드는 괜찮다고 해도 만약에 세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스러스터를 왔어요. 로잉을 하고 스러스터를 왔는데 이제 다시 바벨을 잡는 시간이 20초, 25초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는 심박수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이 스러스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뭐 정신적 RP가 뭐 3이라고 봅시다. 3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근지구력에서 RP가 갑자기 9 아니면 10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아무리 카디오가 강력해도 스러스터에서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은 그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카디오 여기서 조금 더 잘 해석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좀 전형적인 와드가 아니라 조금 더 근지구력이 많이 필요한 와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단순하게 full time 비기가 안 되네요 오늘. 30 제투가 아니요 30 말고 더 힘들게 해봅시다. 50 제투바 그리고 30 스트릭 핸드 푸시업. 이런 와드를 봤을 때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카디오에 대한 제한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크게 잘라가지 않고 만약에 이 채투바를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한 번에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35, 15를 하고 나서 스트릭 핸드 푸시업에서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8개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3개, 2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갑자기 확 무너지면은 이거는 아무리 심박수가 낮아도 심박수가 뭐 존투 130이라고 해도 근지구력적으로 제한이 왔기 때문에 카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카디오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지구력이 두 번째로 오는 이유는 만약에 근육이 그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은 카디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카디오이고 만약에 근지구력이 좋다. 뭐 그래서 뭐 스러스터 95파운드 하고 그리고 로잉을 하고 하는데도 이제 허벅지에 대한 뭐 그런 근육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 제한이 오느냐? 카디오에서 제한이 옵니다. 카디오에서 제한이 오는 이유는 일단 근지구력 RP가 9가 아닌 정신적 RP는 그대로 3이라고 보고 만약에 근지구력 RP가 6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아직 좀 신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페이스를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크게 제한이 오는 것은 이제 카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 rounds for time을 언브로큰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세 동작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카디오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심박수, 그러니까 근지구력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은 카디오를 얼만큼 빠르게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올라간 심박수를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RP가 10으로 도달을 해 버리면은 아무리 근지구력적으로 괜찮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뭐 이렇게 많은 횟수를 순환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원RM이 뭐 백스쿼트 원RM이 막 500파운드다. 그런 선수들은 이 세 가지의 동작들이 힘들지 않겠죠. 왜냐면 그만큼의 근력과 근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만약에 오늘을 신선을 하면은 여기서도 제한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 카디오가 엄청난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첫 라운드부터 RP가 8로 갔다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9.5에서 10으로 가게 되면은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느리게 되겠죠. 거기서 제한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스코어가 줄어들겠죠. 거기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카디오도 RP가 10이 아닌 만약 8에서 9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 와드를 언브로큰으로 최대한 빨리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회 같은 형식에서는 근지구력적인 RP는 제한이 한 7에서 8.5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디오에서는 이제 마지막 피니셔는 뭐 당연히 만약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좀 빠르게 가기 때문에 8에서 9 정도, 어쩔 때는 정말 어쩔 때는 9.5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RP 10을 매트콘이 끝나기 전에 도달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망한 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P 10은 정말 엄청 마지막이 아닌 이상은 그런 네, 그런 RP까지 도달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매트콘의 그래프를 보면은 RP가 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큰 매트콘이다. 만약에 파머스럽이 정말 힘든 선수다라고 하면은 RP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머스럽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RP가 확 올라가는 선수들은 그 지점들, 이 지점들이 약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머스럽을 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훈련을 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약점이 없는, 다 동일하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매트콘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페이스. 그러니까 처음 파머스럽을 했을 때 만약에 쉬지 않고 하면은 언브로큰으로 5개를 하면은 몇 초가 걸릴까? 그렇게 보면은 약 25초에서 30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파머스럽이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1분에서 1분 15초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제한이 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P는 뭐 시간과 동일하진 않지만 주로 휴식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구간은 RP가 높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머스럽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갈수록 이렇게 조금 훨씬 더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저는 꼭 찾아보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매트코너 하실 때는 영상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각 페이스를 찾아서 거기서 약점이 어딘가 그걸 분석을 하면은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만약에 이걸 다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선수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도 RP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지 않더라도 뭐 중간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자연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훈련을 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크로스핏 선수로서 만져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죠. 스트렝스도 있고 짐내스틱도 있고 카디오도 있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선수는 뭐 이렇게 안 생겼겠죠? 그렇게 뭐 피파 캐릭터처럼 완벽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트렝스가 좋지만 짐내스틱이 안 좋고 뭐 카디오가 좋다. 뭐 이렇게 생긴 선수들은 이제 이만큼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동작이 엄청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어느 정도 하이레벨 선수가 되고 싶은 선수들은 링 머슬업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링 머슬업이 이제 약점이다라고 보면은 왜 약점인가를 분석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뭐 당연히 자세죠. 그리고 아마 90% 이상의 링머슬업 제한이 오는 이유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은 풀 지구력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지구력에 대한 제한이 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짐내스틱은 뭐 당연히 카디오 때문에 제한이 온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여기에 약점이 더 크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일단 뭐 링머슬업이다 이게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세 그리고 풀 지구력. 그래서 만약에 링머슬업을 정말 단 기간 안에 만약에 제가 이번 연도 안에 세미파이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제가 뭐 1억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협박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뭐 일단 자세.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냥 링머슬업을 매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왜 잘하는가. 그 이론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뭐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링머슬업이 많이 들어간 게임즈 선수들 그 영상들을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자세에서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세에서 개선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만약 자세가 이제 한 85에서 95% 정도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풀 지구력 어떻게 하면은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횟수를 수단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은 항상 뭐 모든 선수마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점 하나를 딱 집어서 그 약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장애물이고 가장 중요한 거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약점을 개선하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만에 개선을 하고 싶은 게 뭐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이제 약점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링머스업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봐주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코치가 있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 일단 이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RP 훈련 한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RP 훈련이 아직도 조금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뭐 그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DM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 도움 됐으면은 좋겠고 그리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